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운명의 날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뿌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후보야 본선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정치적인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미숙함,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팩트가 틀려서 나오는 실수, 자,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 그 전두환 관련 발언이 그런 겁니다만은 취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부적절성,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나 그런 가지 같은 것을 다 제외하면 줄기와 뿌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보여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후보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윤석열이 되어야 하고 홍준표가 되어서는 안 되냐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홍준표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막말이나 말실수나 말바꾸기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당황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격과 품격과 품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세상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국민이 개돼지 수준이고 국민의 암기력이 까마귀 수준이고 국민을 우습게 아니까 자신이 말을 함부로 바꿉니다. 특히나 자신의 정치에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홍준표의 화장실 고질, 화장실병. 자, 이것이 또 도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우리가 홍준표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 시절에 박근혜를 강제 출당시킨 것은 당시에 이 좌파 정권의 이 개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지만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보수표가 아쉬우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시체가 된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것은 시체에 칼질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니까 무슨 정권이 좌파 개헌을 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식 개헌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뭘 추진한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찬성해 줄 리도 없고 이른바 밖에 나가 있는 탈당파, 박근혜 탄핵 창선파 의원들이 국민들이 무서워서 좌파 정권의 개헌에 찬성할 리도 없고 왜 탈당파, 복당파들을 복당시켰는가? 그리고 왜 박근혜를 당헌 당규를 무시해가면서 불법으로 출당시켰는가? 강제 출당이 아닙니다. 불법 출당입니다. 자신의 당내 기반이 약하니까 탄핵파, 탈당파들을 복당시켜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박근혜 출당을 사전 조건으로 내세우니까 강제적으로 출당시킨 것입니다. 불법 출당시킨 것입니다. 제가 당시 동역창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출당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화장실 앞뒤에 말을 바꾸면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선거에 기권을 해서 지방선거 폭망한다. 제가 4~5차례 동영상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제 경고대로 지방선거에서 폭망했습니다. 두 번째,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완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각을 세우고 국민적 인기가 치솟으니까 해방 이후에 최고의 검사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니까 국민들의 윤석열 인기에 편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이 입당을 하고 경쟁자가 되니까 완전히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것은 좌파 정권 내의 권력 다툼이다. 대통령 출마 야심 있는 윤석열이 역시 야심 있는 조국을 쳐내기 위한 것이지. 그런 권력 투쟁인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로 위장을 했다. 라는 식으로 화장실 고질병을 또 발휘했습니다. 세 번째,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그가 표를 많이 날려버린 막말, 여러 개의 막말 파동.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막말 파동이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것이었다. 천만의 말씀. 이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11월 5일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유권자들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화장실 병을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화장실 병으로는 이재명을 상대 못합니다. 이재명은 최소한 자신의 진영, 좌파 진영을 향한 말에 이런 식으로 화장실 앞뒤로 말을 바꾸는 적이 없습니다. 지독하게 미국을 공격하고 지독하게 사드 배치를 공격하고 지독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옹호하고 지독하게 전두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고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사면이냐. 박근혜 사면을 일축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추가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우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파퓰리스트고 끔찍한 말을 막 하는 공포의 막말쟁이지만 최소한 자신들 좌파 진영의 원칙이라든가 좌파 진영의 논리 가치를 홍준표가 우파 진영을 말아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아먹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이재명과 홍준표가 붙으면 신뢰도에서 홍준표는 나가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